안녕하세요. 강팀장 보고서입니다. 실손의료비 변천사 시리즈 하고 있는데 2016년 1월에 변경된 약관 관련해서 이 시점에 바뀐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의료실비 개정 관련된 건데, 자, 이 직전의 의료실비 개정이 2015년 9월에 있었죠. 이때는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그 외 보장 내용은 그 이전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2016년 1월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책정 방식은 이미 직전에 변경된 2015년 9월 버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선택형을 기준으로 표준형은 거의 가입을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선택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빼고 나머지를 해드립니다. 상급병실료는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 계산 방식을 따로 계산해서 붙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외래 같은 경우는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합한 거하고, 그 다음에 병원별 본인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은 10,000원, 뭐 종합병원은 뭐 2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되어 있는데, 요거랑 비교를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가 크면은 얘로 빼고 얘가 크면 얘로 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액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병원별 본인부담금 최저 금액이 의원급 진료일 때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보다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처방 같은 경우도 급여 10%와 비급여 20%를 더한 금액하고 8,000원과 비교를 해서 더 큰 거를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약값도 8,000원 이하, 최소한 8,000원 이상은 넘겨야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책 기간이 변경이 되는데, 자, 면책 기간에 대한 규정은 의료실비의 그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 시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한도 5천만 원을 다 쓰거나, 그러니까 입원 시에 한도 5천만 원을 먼저 다 쓰거나, 아니면은 365일에 도달을 하면 90일을 면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전 퇴원일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입원이 자 180일 넘어서 다시 한 재입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입원을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연달아서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180일을 넘어가면 새로운 입원으로 봐서 같은 원인이더라도 이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다시 한도를 줘서 다시 새로 보장을 했는데, 자 2016년 1월 그 본 영상에서 다루는 이 내용에서 이 면책 기간은 이게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보상한도 기간 예시를 보면 여기서 365일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한도 5천만 원을 언제 썼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계속 이제 입원을 좀 장기간 하셔서 1년 이상 입원을 해서 예를 들면은 275일을 넘겨서 5천만 원을 다 썼다. 예를 들면은 뭐 426일 뭐 예시로 이렇게 들고 있죠, 약관에서. 상당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요때 다 썼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90일을 보상 제외하고 다시 한도를 복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1년을 넘기더라도 한도가 남아있으면 한도 끝까지 다 쓰고 면책 기간 제외하고 다시 한도 복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275일 이전에 좀 빨리 5천만 원 한도를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는 153일 만에 5천만 원을 다 썼다. 그러면은 자, 요 한도 5천만 원에 도달한 시점부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남은 기간, 나머지를 전부 면책을 한다. 그러고 나서 한도 복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사항 내용이 제일 많이 바뀌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과 가장 많이 변경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먼저 이제 정신미 행동장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거는 그 정신미 행동장애,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병 코드를 부여를 받으면 의료실비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 종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한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안 해주지만 일부 코드에 한해서는 이제 급여를 보상해 줄 수 있다. 급여니까 당연히 뭐 입원 같은 경우는 뭐 10%로 계산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참고로 이제 F04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제 F04는 기질성 기억상실 증후군 뭐 이런 약간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이전이나 이후나 다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습관성 유산, 뭐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N96부터 N98,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제왕절개, 그 다음에 모든 유산 관련한 요런 코드들, 그 다음에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이런 것들은 의료실비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체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뭐 특히 이제 공무원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단체 보험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나 부처마다 계약을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이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대체로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임기 공무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단체 보험을 계속 들고 있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리고 이제 치과하고 한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그 상해하고 질병이 조금 다른데, 상해 같은 경우는 다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빨 부분을 이제 안면부를 많이 다쳤을 때, 상해에서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 관련된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보상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뭐 원래 치과 치료하고 한방 치료는 급여만 해주는 걸로 돼 있죠. 표준화 이후에 치과, 한방, 항문질환 요 세 가지는 급여만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상해에서 안면부 골절에 의한 치료비는 치아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보상한다. 요게 이제 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영양제하고 비타민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의가 제일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근데 보통은 이제 영양제, 비타민제 같이 묶여 있고, 호르몬은 이제 성조숙증 관련된 게 많죠. 여기서 다만 호르몬 투여에서는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급여에 해당이 되는 치료로 들어가지면 요거를 이제 보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보상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보식용 투약, 뭐 친자 확인 진단, 불임 검사, 뭐 불임 보건술, 보조 생식술, 인공수정 이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하고 비타민, 요 앞에서 제일 나왔던 요 두 가지는 원래는 뭐 이렇게 링겔 같은 거, 뭐 수액 같은 거 맞으면 옛날에는 의사 뭐 무슨 치료 필요한 어떤 뭐 소견이다, 뭐 이렇게 다 같이 첨부하면 해주기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걸 안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실상 보상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뭐 기존에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막힌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주사제가 이제 등록된, 식약처에 등록된 그 질병이 있어요. 요 질병에 써야 되는 치료제다, 이렇게. 그거에 맞을 때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양제인데 뭐 등록은 뭐 간부전용, 뭐 뇌기능 장애 치료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영양제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조숙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단세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뭐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급여 기준에 맞으려면 뭐 나이도 중요하고, 뭐 몇 세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골 연령, 뭐 성숙도, 혈액 호르몬 검사,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다 충족이 되어야 급여로 인정이 되어야 이때 치료에 들어가는 어떤 뭐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을 실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피로, 권태, 또 여기는 안 써있지만 뭐 숙취, 뭐 이런 것들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걸로 또 영양제를 많이 맞고 뭐 링겔 맞고 하는데, 링겔 자체가 지금 그런 수액 자체가 지금 거의 안 되는 데다가, 예를 들면 원인이 또 뭐 피로해서 뭐 숙취로 이런 걸 맞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외모 관련된 거라고 해서 치료와 무관하다고 보는데, 점이나 모반, 특히 이제 모반 중에서 피보험자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의료실비를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 화염상 모방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이름도 어렵게 되는데 Q82.5는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보험일 때 가입한 태아가 태어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모반일 경우에는 가입하지만 나머지는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발기부전, 뭐 코고름, 단순한 코고름,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수면 무호흡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의료실비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포경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뭐 약관의 백내장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상 백내장 수술인데 안경,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자, 요양 급여가 아닌 수술 방법이나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본다. 그러니까 시력 교정술은 안 해주는 건데, 자, 백내장 수술 중에서 요양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비급여에 들어가는 수술 방법이나 그 치료 재료가 들어가면 이거는 시력 교정술로 보아서 안 해준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백내장 수술은 지금 치료가 어떻게 되냐면 전액 급여로 돼 있어요. 전액. 백내장 수술 보통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받으시면 전액 뭐 포괄수까지라 해서 전액 급여로 되어 있는데 입원비 빼고요. 입원 빼고 나머지는 다 급여로 되어 있어서 의료실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는 비급여 렌즈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를 한번 보니까 비급여 렌즈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붙더라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옛날 요거 이전 거에서는 그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요거부터는 요게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비급여 기준으로도 해줬으나 여기서부터는 전액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하지정맥류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예를 들면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는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급여로 들어가지 않는 수술 방법 또는 치료 재료제, 그러니까 비급여 수술비, 비급여 치료 재료비가 들어가면 이거는 외모 개선 목적으로 봐서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증상이나 또는 뭐 혈류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 검사 결과가 치료 목적에 부합되어야 급여 적용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급여 수술 비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수술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한 800, 90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여기 이제 실제 그 영수증인데, 비급여로 들어간 치료비가 거의 800이 넘습니다. 전체 치료비, 이분은 특히나 뭐 상급병실을 쓰지도 않았어요. 상급병실을 쓰신 분도 아닌데, 비급여 치료비가 거의 뭐 한 800, 한 3, 40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을 요 약관에서는 치료를 적용을 이제 실비 적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17년도부터는 또 이게 문구가 삭제됐어요. 이게 아마 반발이 좀 많아서 요때 17년 1월부터는 또 요 문구가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16년도 부분에만 이게 요걸 제외한다는 내용이 붙어가지고 아마 16년도 요 1년 동안 가입하신 분들이 조금 손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에는 다시 원복했기 때문에 16년도에 가입하신 의료실비 가입하신 분들도 아마 뭐 소급을 해서 똑같이 해줄런지 안 해줄런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케이스라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한번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고 수술 방법을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주요 내용만 우선 살펴봤고 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기간 관련돼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원을 다시 나눠서 해야 되는 분들은 한번 요 기간 약관 내용을 한번 보고 감안을 해서 의사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양제하고 비타민제 뭐 회사마다 뭐 입장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요런 추세로 가고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발생하면 그래도 한번 청구는 넣어 보셔도 될 것 같고, 안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알고서 청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뭐 급여 적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시에는 비급여 렌즈는 사실상 이제 보장이 안 된다. 그 이전 의료실비는 되지만 2016년도 의료실비부터는 비급여 렌즈는 이제 안 된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도 이제 비급여 치료비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비급여 16년도 의료실비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비급여 치료비가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